희망으로 넘쳐날 2019 기해년 황금대제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국민 여러분, 새해 첫날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19년 새해 11개 읍면 중 우리 홍성읍을 첫 번째로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선 7기 3선 군수로 왕성한 군정을 펼치고 계신 군수님께 4만 읍민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행정의 달인 김석환 군수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과의 대화,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열린 리더십으로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선도하시며 우리 홍성읍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이 2021년 완공 목표에 있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성역에서 내포 신도시까지의 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 홍주성 복원 사업, 오간도로 중환경 정비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색들마을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등 조양문에서 김자인 장군 동상까지 한전주 지중화 사업, 양반마을 조성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홍성읍은 홍성군의 1번지로서 많은 역사와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건강도시 발전과 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읍의 위상을 세우고 중단 없는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정과 투혼을 아낌없이 치고 있습니다. 읍행정은 종합행정으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펼쳐지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현장 중심의 연속성 있는 투명하고 소통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 리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역 리더 여러분을 모시고 소중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군정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군수님께서 직접 국민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군수님의 군정 수행 방향을 경청하시고 평소 생각해 오셨던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군수님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홍성 국민 여러분, 2019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이 황금돼지 상서로운 기운을 받으셔서 읍민 모두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 보건성취하는 이렇게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의견들을 오늘 많이 개진들을 해주셔서 홍성읍이 뭐 발전하고 있지만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성을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들로 오늘 첫 단추를 맺혀서 기해년 황금돼지해에 기운을 받아서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존중 운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 존중 운동을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소통하는 도의원, 부지런한 도의원이
드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은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획들보다 더 많은 성취가 일어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돼서 우리 지역구 유병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 사회적 가치와 어떤 이념이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하는 홍성군 군수님의 어떤 군정 방향에 대해서 적극 호응하고 소통하며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과 적재적소의 예산 배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살펴볼 것이 우리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경청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듣고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군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또 이제 잘 적어가지고 현장 점검서부터 예산 판단하려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오셨는데 같이 인사드립니다. 또 홍성읍 발전위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김동표 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저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일 더 열심히 잘하라고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예, 지난해는 111년 만에 처음 오는 최악의 폭염이 왔다. 또 AI 가축 전염병, 또 6.13 지방선거, 남북 정상회담 등 아주 단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셨죠? 예. 영상을 통해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군정은 행정평가에서 42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하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현안 사업들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또 작년에는 홍주 천년맞이 기념 행사 여러 가지로 아주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홍성 분이 PC 218억 원을 작년 말로 이제 완전히 청산해서 홍성군은 빚 없는 이제 분이 됐다. 이거 왜 빚을 갖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시승격 준비를 하는데 빚이 있으면 자립도가 전국 평균 군의 자립도보다 얕으면은 시승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1년에 55억씩 갚은 겁니다. 그래서 다 갚았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거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움, 또 성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서 계속 도와주신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연말에 여러분들 직접 참여해서 하신 것이 이제 적십자 회비하고 이웃돕기 성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부가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의미로 참여해 주셔서 이웃돕기 성금은 126%를 했고 적십자 회비도 11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홍성사랑 장학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100만 원 장학금 주셨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처음엔 제가 이제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12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28억 원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연초면은 나는 금년도에 매월 얼마씩 하겠다고 해서 그 봉급에서 딱딱 떨어져 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홍성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962명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21억 2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주고 106억 8천만 원이 지금 예치돼 있어요. 금년에는 그제 이사회를 열어서
한 17명 정도 더 주자. 이런 결의를 한 바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아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시 기반을 가지는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악의 실업률과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이웃 돕기, 나눔 이런 것들은 진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이런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또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2019년은 우리 홍성 군이 지난 10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첫 해로 홍성 위상을 더높이고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는 현재 봐서는 시기가 언제 될지는 아주 요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2020년까지 내포 신도시 인구를 10만 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요. 2만 5천밖에 안 됩니다. 그게 어느 천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와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무안군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양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시승격을 앞당겨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가 이렇게 인구가 줄면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홍문종 국회의원께서 발의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가졌고 또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여했고 그 후로 아까 조승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순회들이 전부 홍성에 와서 토론회를 하고 함께 당론을 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여야가 당론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잘 되더라고 봅니다. 이게 되면 뭐가 좋냐? 우선 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기관이 여러 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국가 기관에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많게는 30%까지 의무 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살고 걔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니까 아기 낳고 살게 되니까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존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꼭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홍성읍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사실은 이제 읍이 잘 돼야 읍이 얼굴이거든요, 국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군에서 하다 보면은 면 지역 의원님들은 왜 홍성 읍에다만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얼굴이 잘 단장을 해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읍에는 우선은 이제 그 내포 신도시를 통하는 덕산통 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북부 순환도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는 또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또 미주 아파트에서 은하 아파트라는 도로, 의료원에서 홍성 중학교 간 도로, 남장 3리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제일은행에서 신천 아파트 간 도로, 조양에서 부하나은행 간 도로, 현대아파트 세광 아파트 간 도로, 마구양 사거리 교차로 개선, 흥주구 앞 교차로 개선 사업, 엄마 슈퍼에서 림스 모텔 간 도로 개선, 꼬롱 보일러에서 우주 주택 간 도로 개선, 부흥 슈퍼에서 칠성 빌라 간 도로, 보암리 역제방육 간 도로 개선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될 겁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성 남문동 도시재생 리빌 사업, 홍주천연 테마 보행길 개선 사업, 오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 이게 지금 뭐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LH가 계속 거짓말하는 바람에 안 되는데 근데 LH 결국은 소장 책임자 만나가지고 올해는 꼭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도 해야 했는데 근데 LH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또 거짓말 해야 돼.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LH 주었던 돈 다 갖다 우리 길 전부 뚫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농촌중 임시 활성화 사업하고 새들마을 조성 사업, 백로사 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도 분의 보충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
군에서 추진할 때는 땅 사업좀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 함정에서 하는 것도 더 달라고 않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정거장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에 서해 고속철이 준공되면 지금 연락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관문역으로서 잘 하려면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승인만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58.8%의 간보역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이미 막 70%가 넘게 올라가는 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58.8% 처음에 설명했을 때의 감별보다 더 높게는 절대 안 한다. 국도비를 따고 분비를 못해서라도 58.8%를 유지해 줄 테니 국민들이 흔들리지 말고 협조해 주십시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올리는 뭐 군이 땅을 착취해가는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내가 너무 아주 부산에 왜 전신주의 전기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조양문에서 김관장 동상간 한정주 지중화 사업 추진을 했는데 잠깐 그걸 하느라고 파헤치고 하느라고 불편을 드렸는데 올해 말끔히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광지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지구도 거기서 대관한 거는 이제 우리 부도심이 공동오광지구를 위해서 추진한 거거든요. 구획정비 방법으로 했습니다. 토공은 끝났습니다. 토공 작업한 사람이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땅으로 받아갔어요. 땅으로 받아갔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 바짝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넣은 돈 내놓으라고 군을 상대로 고발을 했어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1심에서 한 것을 안 돼서 우리가 고등법원에 다시 사고를 했어요.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거는 지금 이제 아파트 한 사람들은 이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은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 홍성 시민 시대를 열고 충남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황해권 중심 도시로 키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800여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군정이 계획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 주변에 조그만 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읍장님한테 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업 이런 거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읍 전체를 위한 거, 또 분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좀 건의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은 부영아파트 뒤부터 산해역까지 이렇게 찌들하게 이렇게 마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영아파트 뒤가 일반인데 거기에 현재 지금 자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를 주거지로 풀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고 또 하나는 월계천 상류에 유일하게 홍성군에서는 그 우리 폭포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폭포에 기반 시설하고 올라다니는 그 난간하고 그것을 정비를 다 해서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정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둘째로 그거님 말씀드리고 부영아파트 근방에 지금 자연 녹지를 주거지로 풀어달라 이런 거는 도시계획으로 해놓은 건데 이거는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봐야 해요. 제가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천 상류에는 폭포를 작년에 정비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화장실과 정자를 해달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장실 하면 사실은 그 정도 있는데 화장실 만들기로 화장실을 뭐 엄청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또 화장실을 지금 만들면 그냥 화장실 그냥
전 보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 화장실은 그냥 장애인 화장실 만드는 게 아니라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 이제 복개주차장에 있던 거고 도서관에 있는 의인기는데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인증받는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마을에 그런 거 있는 곳마다 화장실을 만들고 정자를 만들고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해봐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주공 아파트를 짓는다고 지금 몇십 년째 저기 폭탄을 맞은 것처럼 푹 패해져 있어요. 근데 군에서는 예대치로 자꾸 얘기만 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그 아파트 짓는다는 소식이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폭탄에 맞은 것처럼 푹 패인 게 지금 몇만 평이 지금 몇십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군에서 군 의원님들이라든가 군수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실천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학교 앞에 주변이 지금 몇 년째 어느 분이 그 건물을 짓다가 좀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학생을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런 한 가지 때문에 그 미관상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군에서 좀 신경 좀 써주셔야지 사유재산이라고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 정문 앞에 건물 짓다 말고 보니까 이게 되게 미관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군에서 조금 사용자한테 좀 가서 좀 건의 좀 하고 어떻게 좀 할 건가 좀 얘기 좀 해주셔야지. 매 학생들 맨날 유치만 한다고 뭐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유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군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남장님, 방길 이장님 보면 뒷집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군은 수없이 접촉을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남양이구 주공아파트 땅에 남았는데 주공아파트를 왜 못 짓느냐? 돈 남으면 그 사람들이 안 짓겠어요? 지치 말라기도 와서 짓지. 그렇지만은 우리 현세를 볼 때 내포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나무 들어왔는데 여기다 지어서는 분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여건을 생각해야지. 우리 동네에 빈 땅이 있는데 왜 아파트 지라고 하면 안 되느냐? 왜 군이 빚집 지고 있느냐? 이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또 건물이 다 부도나서 한 게 한두 군데 아니죠. 군은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있죠. 군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업자를 잘못 만나서 부도가 나면 굉장히 지역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군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지금 그렇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 정문입니다. 저희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지만 대교가 2개고 사찰이 2개고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오간 분류소 가서 방법 좀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우리 마을이 외국인이 한 200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그분들을 치안을 위해서라도 카메라 좀 한 3곳만 설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노동자 하면 전부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 늦게 같은 때는 이 사람들끼리만 막 몰려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경찰이 있고 또 경찰력으로 다 아는 데기 때문에 우리 자율방범대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순찰차를 전부 군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장 일구에 대한 그런 거는 그쪽에 얘기해서 순찰도 더하게 하고 CCTV를 하면은 이게 관리까지 좀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CCTV 통제소까지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이제 내포 신도시에
아주 큰 CCTV 통제소를 만들어갖고 그쪽까지 좀 종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CCTV 문제는 저희가 나가서 이제 음하고 분이 나가서 적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동네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나 하면 거기 들어가는 건 다 통제가 되는 거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게요. 예. 예.